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시선집중 OX 문제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선집중 문제편 제37강 상가건물 임대차 부호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포인트 37번 상인법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최단기간 1년 맞았습니다. 주임법은 2년, 여기 상인법은 1년입니다. 2번 차임면체의 계자 3기 동그라쳐요.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음은 소멸시효인데 기산점이 틀렸습니다. 방해행위 있는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 어차피 임대차가 끝나야 권리금 맞죠? 끝난 날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2번도 3기, 3번도 3년이죠? 그러니까 상위법은 일단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습니다. 꼭 그런 거 아닌데 1번은 1년이잖아요. 일단 상위법은 3자가 제일 많습니다. 4번도 근황이죠. 4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 동그라쳐요.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그다음에 10년이죠. 10년. 그래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행사입니다. 아무튼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아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하죠. 먼저 주임법은 모든 주택 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반면 상위법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중에 상위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죠. 먼저 상위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서울은 얼마입니까? 서울은 9억. 서울 9억 이하면 상위법이 전부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하면 일부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은 일시사용이 아니라면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돼요. 보증금이 100억이어도 적용됩니다. 네, 상위법은 돈 많은 상가 임차인 보호하지 않습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해요. 9억 이하가 전부가 적용되고 9억 초과는 일부만 적용됩니다. 그 일부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먼저 3기 연체지 규정, 다음 대항력, 표준계약서, 다음 계약갱신 요구권, 다음 권리금 보호 규정들, 이건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3대표 깨갱권 외워요. 3대표 깨갱권 이건 9억을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건 적용 안 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대항력 있죠. 근데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최단기간 1년 보장 안 돼요. 여기 없죠. 임차권 등기 명령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3대표 깨갱권 꼭 외우세요. 자, 문제 5번. 서울에서 보증금 10억입니다. 10억인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맞았죠. 9억을 초과하니까 3대표 깨갱권만 적용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 없습니다. 6번. 서울에서 보증금 10억 원인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그럼 6개월 유효죠. 여기 10억이니까 9억 초과하죠. 그럼 최단기간 1년 적용 안 돼요. 6개월 유효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임대인도 그 기간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6개월 유효. 7번. 서울에서 보증금 10억 원인 상가 임대차에서 상가 건물의 경매로 매각된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 가구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그 다음 우선 변제 동그라쳐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틀렸죠. 3대표 깨갱권 아니죠. 대항력은 있지만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그래서 3대표 깨갱권 꼭 외우세요. 다음 8번. 8번은 다 2분의 2분의 1입니다. 꼭 3자가 제일 많은 탈인데, 그러니까 제일 많다 그랬지 꼭 그런 거 아니라 했어요. 옛날에 3분의 1이었는데 주임법과 똑같이 이게 다 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8번.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게 최우선 변제죠. 일정액이 상가 건물가액 가로열고 임대인 소유 대지가액 포함 동그라미 가액 포함합니다. 대지. 다음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나요. 우선이 최우선이죠.
최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9번 임차인은 약정한 차인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그 증감이죠.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음 증액 동그라미쳐요. 증액의 경우 약정 차인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죠.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액은 제한 없어요. 감액하면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근데 증액은 불리하니까 5%입니다. 옛날에 9%에서 5% 줄였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상주를 증오한다. 상가집 갔더니 맛있는 음식을 안 줘요. 상주를 증오한다 해서 상인법, 주인법, 증액, 감액 아니에요. 다 5% 똑같습니다. 다 5% 똑같아요. 20분의 1 똑같아요. 상주를 증오한다 이거세요. X입니다. 10번 사업자 등록쳐요.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이 법 적용되지 않는다 했죠. 11번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전통시장 및 삼정가 육성을 위한 특적법 2조 1호에 따른 전통시장 동그라미. 그럼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의 기회 보호 등 규정이 적용된다죠? 적용된다. 그 다음 이제 주인법에도 계약갱신 요구가 있지만 상인법에도 있습니다. 자, 10조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 요구하죠.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인법은 10년 보장되죠. 다만 단서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죠. 그럼 임차인은 쫓겨나는 거죠. 10년 보장 안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옵니다. 자, 밥만이 먹기로 타고난 대처리가 있어요. 그 대처리가 부추와 삼합 보쌈을 좋아합니다. 그만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 다시 밥만이 먹기로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삼합 보쌈을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인법 배웠거든요. 밑에가 주인법은 그 빨강색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인법은 포실하게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이합 보쌈이죠. 이합 보쌈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 그래서 상인법은 포실이 없죠. 그리고 상인법은 몇 기연체? 3기연체. 주인법은 2기연체입니다. 이것 빼고 똑같습니다. 그동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10조 몇 항이죠? 1항. 10조 1항입니다. 자, 1번이 임차인이 3기연체죠. 2번 임차인이 거실이나 그 밖에 부중하게 임차입니다. 3번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제공했다. 합의하에 뭐 5천만원 주고 내보냈대요. 다음 4번, 5번, 6번이 다 일부예요. 4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전대. 5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이죠. 그러니까 중과실이 우리 시험범위에 총 3번 나온다 했죠. 첫째 민법 차고 109조. 다음 주인법 상인법 딱 3번 나옵니다. 6번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다. 7호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로 목적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이죠. 위쪽은 일부, 여긴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겁니다. 가보겠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기한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의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했다는 경우. 남목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매실되는 등 안전사고가 있다. 다목이 다른 법령 즉 타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입니다. 8호 그 밖에도 있죠. 그럼 7번까지 옵니다. 자, 반만이 먹고 이렇게 타고 난이요. 아니 멀리서 보이는 난자로 보여. 타고난 대처리가 다음 부추와 이게 부추입니다. 삼합 이게 보쌈이에요. 삼합 보쌈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 됩니다. 이걸 새겼죠. 다시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삼합 보쌈을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입니다. 그 다음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여긴 종료시죠.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누가 방해하면 안 됩니까?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 1항 아까 그게 애운 게 타고난 대절이죠. 타고난 대절 암기법. 10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이죠? 임대인이 방해할 수 있다. 그 말은 권리금 보호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타고난 대출이 외웠죠. 이건 임차인의 완전히 독박입니다. 타고난 대출이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 나가니까 첫째 10년 보장 안 됩니다. 그럼 중간에 쫓겨나죠? 쫓겨날 때 여기서 권리금 보호가 안 돼요. 완전히 독박 사유입니다. 자, 12번입니다.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매실되는 등 아닌 타고난이죠. 안 동그라미 타고난 안전사고 누이가 있어서 임대인이 임대 목적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틀렸죠. 타고난 대처리 그래서 X입니다. 대부분 철거죠. 13번 임차인이 3기 맞아요.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일 때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14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 메뉴 일부가 전멸 중과실 파손했을 때 거절할 수 있죠. 15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중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그럼 아까 타고난 대출이 사유해당되죠. 그럼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해서 맞았죠. 맞습니다. X5죠. 자, 이 시간에는 상위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주임법, 상위법 공부했죠. 이거 민법에도 시험에 두세 문제 나오고 2차 중개 실무에도 나오니까 잘 정리해서 여기는 되도록 다 맞춰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